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1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라임, 오늘은 옵티머스. 문재인 정권 세력자들이 연루된 의혹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죠. 연일 조간신문의 일면 톱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일단 대형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상당히 많고 피해액도 천문학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정부, 여당 그 인물들이 줄줄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게이트,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자, 먼저 라임 사건을 먼저 보시면은 어제 송국권의 혼술에서 말씀드렸던 김봉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라임의 전주입니다. 실질적인 주인이죠. 김봉현이 금감원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큰 소리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죠. 자, 동아일보 일면 기사는 그 기사인데, 일면 하단 기사인데, 지금 청와대가 좀 이상합니다. 이 금감원이고 민정실, 청와대 민정실이 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이 금융 사기를 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박을 안 합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하단 기사입니다. 라임 김봉현, 금감원이고 민정실이고 다 내 사람. 다 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워 살만하다 이 이야기죠. 뭐 돈을 줘서 구워 살만하다는 이야기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그렇다면은 아니라면은 이것은 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야 됩니다. 강력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 파트너에게 나는 돈도 안 아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김봉현이. 그리고 돈을 안 아낀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내 사람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돈을 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청와대 그렇다면은 청와대가 어떤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내놔야 될 텐데 오히려 서울 남부지검이 이 핵심인 그러면 김봉현이 강기정에게 돈을 줬다 이렇게 됐으면은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그러면 집무실에서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출입 기록이 있겠죠. CCTV도 있고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출입증을 받아야 됩니다. 신분증을 내고 그러면 기록에 남습니다. 그 기록을 달라고 남부지검이 청와대에 요구를 했는데 이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고 글쎄 이게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를 할 수 있다면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강기정 정무수석이 당시 정무수석이 라임의 김봉현의 대리인 이강세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그 의혹이 법정의 진술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강기정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집무실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그렇다면은 일단 만나는지 안 만났는지 그리고 돈을 갖고 들어갔으면 CCTV로 갖고 들어갔으면 5천만 원이면은 어떤 가방 같은 걸 갖고 들어갔겠죠. 그런 걸 공개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청와대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라임의 김봉현이 금감원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옵티머스 사건의 주범격인 김재현도 청와대를 구워 삶아 놓았다고 주변에 말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임의 김봉현뿐이 아니고 옵티머스의 김재현도 청와대는 내 손아귀에 있다 마치 이런 식으로 주변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옵티머스 김재현이 지금 구속 기소됐는데 청와대 통해 실형 후 사면시켜주겠다 큰 소리.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서울신문 일면 톱 기사입니다. 옵티머스 김재현 청와대 통해 실형 후 사면 큰 소리 쳤다. 청와대와 다 통한다는 이야기죠. 라임의 김봉현뿐이 아니고 옵티머스의 김재현도 구속 기소된 대표인데 김재현도 청와대 통해서 실형 후 사면 이것이 윤석호라는 인물이 있죠. 옵티머스 이사입니다. 옵티머스 이사고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재현 대표가 향후에 실형을 받게 되더라도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사면까지 해줄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사면까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범들에게 그러니까 김재현 대표가 공범들에게 정관 금융계 인사들을 통해서 실형 후 사면을 약속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대신 져달라고 권유를 했다.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윤석호라는 옵티머스 이사가
검찰 조사에서 내가 일단 책임을 지고 들어가면은 김재현 대표가 사면을 해주겠다. 청와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임의 김봉현뿐이 아니고 옵티머스의 김재현도 청와대는 내 손아귀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변에 막 하고 다닌 것이죠. 그리고 이 윤석호 씨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변호사인데 이모 씨. 이 또 윤석호 씨 부인이 이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3면을 보시면은 그 청와대 행정관 윤석호 씨의 부인이 이모 씨가 최대 주주였던 회사가 옵티머스의 돈 세탁을 대신해주는 septilion이라는 회사인데 상당히 지금 복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옵티머스라는 돈 세탁소인데 그 옵티머스의 돈 세탁소인데 그 돈 세탁소를 역할을 한 septillion이라는 업체는 과거에 조폭 살인까지 연루됐다. 자, 그것이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septillion 최대 주주 이 전 행정관 어떤 배우로 청와대까지 입성했나? 자, 가서 청와대 가서 옵티머스 사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 같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 행정관이 이 근무를 했던 옵티머스의 돈 세탁소 돈 세탁소의 정체가 상당히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조폭 살인까지 연루가 됐다. 청와대에서 사정기관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정기관을 감시하니 금감원도 감시를 했겠죠. 그런데 금감원의 동향을 옵티머스에 전달을 하는 일종의 스파이죠.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모 행정관 윤석호 씨의 부인은 문재인 후보,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여권과 인연을 맺었고, 상당히 의혹의 중심에 섰는데, 국회 정무위의 국감 정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또 정무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상당히 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조선일보 3면 기사였고요. 조선일보 1면 토번, 옵티머스가 정관계뿐 아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임명이 줄줄이 됐죠. 공공기관 임원들, 그리고 금융기관을 상대로도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면 토벌입니다. 전파진흥원 750억, 농어촌 공사 30억, 옵티머스의 먹잇감이 된 공공기관들. 자, 옵티머스가 공공기관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죠. 줄줄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 투자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투자를 받게 된 배경이 과연 전파진흥원이 750억이나 이렇게 집어넣고 또 농어촌공사가 30억 집어넣고 이렇게 한 것이 과연 자체적인 판단이었겠느냐. 그 공공기관의 장이나 감사나 임원들을 임명하는 권한은 청와대가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청와대의 눈치를 봐서 혹은 어떤 암묵적인 이 지시 같은 게 있었겠느냐. 그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이 옵티머스의 로비 대상이었던 일부 금융기관은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 명분으로 투자를 한다는 명분으로 수십억 내지 수백억 원씩 돈을 집어넣었으나 대법원 난리가 지금 생겼죠. 이 국민 세금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들을 옵티머스의 먹잇감으로 밀어넣은 배후를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후, 이 임명권자겠죠. 임명 권한을 가진 청와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등 최소 5곳의 공공기관이 828억 원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해소를 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거 삶아놓은 것과 이 청와대를 그거 삶아놓은 것과 연결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옵티머스에 고분고분한 것은 결국은 배후에 청와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고분고분하겠죠. 일개 금융기업, 사기업인 옵티머스의 이 공기관들이 굽신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1면 토번, 양호라는 전 옵티머스 고문이 있는데, 양호가 금감원을 가면은 업체들을 감시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이죠. 그런데 금감원을 가면은 오히려 VIP 대접을 한다더라. 이런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옵티머스라는 금융기업에서 금융감독기관인 금감원을 가는데, 거기 가는데 VIP 대접을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고문이었던 양호 전 나라은행장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양호 씨가 자신의 비서와 2017년에 통화를 하면서 김재현 대표의 차량 번호를 보내달라. 그 차량 번호를 가지고 금감원에 가면은 거기서 VIP 대접을 해준다. 자, 이렇게 대형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된 그 업체의 사람들에게 금감원이 VIP 대접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옵티머스 의문의 열쇠를 풀 핵심은 검찰이 확보한 정권 주변 인물 리스트 20여 명이죠. 그런데 거기 이제 청와대 5명, 민주당 7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권에서는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그 리스트가 가짜다. 오히려 그냥 위세를 떨기 위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20여 명의 청와대 인물이나 민주당 인물이 그 옵티머스를 위해서 해준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 리스트가 점점 진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진보 언론이죠. 진보 언론인데, 문재인 정권 쪽의 언론인데, 참면에 아주 크게 이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그 리스트는 가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짜라던 옵티머스 문건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것이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상당히 크게 다뤘죠. 진보 언론 경향신문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자, 검찰이 입수한 문건과 그 일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동발전이라는 것이 있죠. 남동발전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해외의 발전 사업을 논의한 뒤에 18일 만에 남동발전이 해당 사업이 적격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옵티머스 문건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것과 문건 내용이 일치한 것이죠. 그러니 다른 20명 리스트, 이 내용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향신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발 권력형 비리가 점점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권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야당은 뭘 하고 있을까요? 야당 계속 요새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 반대 후보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집안 문제만 하느라고 밖으로 정권을 견제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신문에서 국민의힘 제1야당의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일단 제가 그냥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흔들리는 여의도 짜루 김종인 리더십 시험대 서울신문입니다. 조선일보는 터질 게 터졌다. 야당 경선 준비부터 분열. 자, 중앙일보는 달라진 게 없다. 여권 헛발질에도 힘 못 쓰는 국민의힘. 자, 이렇게 일제히 주요 조간신문들이 김종인 체제가 한계에 오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발 비리 의혹이 드러나는데도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여전히 집안 문제로, 자, 간판 스타도 없고 정책도 없고 세신이 퇴색하고 있다. 민심을 못 얻어서 지지율 30%에 갇혀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보궐선거 6개월 앞두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 중요한 보궐선거 6개월 앞두고 곳곳에서 잡음이 나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 리더십도 시험대다. 자, 흔들리는 여의도 짜르라고 부르죠. 하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 필요 없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은 마이너스 손이다. 깎아먹는 손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책임론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이 특유의 마이너스의 손을 휘두르고 있다. 독선적인 당 운영이 원내외 구성원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 있다. 확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확 바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반격을 가하고 있죠. 옵티머스와 라임 이 수사팀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왜 나에게 보고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별수사본부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반격을 하니 윤석열 사단의 핵심 측근이라고 했던 한동훈 검사장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일보 8면을 보시면은 정권 미운털 박힌 한동훈 국감 나가서 정언하겠다. 국감에 나가서 나도 정언하겠다. 이 잘못된 인사, 자천 인사, 그리고 살해있는 권력 수사 방해 이런 것을 정언하겠다. 자,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도 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당 반대로 법사위 정인 채택은 불발이 됐지만 국민의힘은 가방위에서 이 가방위는 그 언론 문제도 다루는 그런 데입니다. 뭐 권언 유착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검언 유착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방위 국감에서 제수당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 임기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는 그런 일이겠죠. 10월 14일 수요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